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쓰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리고 쓰기를 구성하는, 아이들의 어떤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거기에 뭐 철자 얘기도 하고 문법 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콘텐츠에 대한 아이들 자신의 어떤 세계가 있는지, 그래서 자신을 뭔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쓰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지요. 그때 뭐 제가 단어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사실 어휘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이 어휘력은 여러분 그 생각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휘를 모른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기 힘들고 잘 외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어떤 현재 상황에 이제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다 보면 아이들이 약간 좀 거부 반응도 오고 배우기가 일단은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 주변에서 뭔가 익숙하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좀 넓혀가야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단어 얘기를 못 해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어휘력이라는 것이 경험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채워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직접적인 경험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간접적인 경험이죠. 뭐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여행을 아주 멀리도 많이들 다니실 수가 있고, 어떻게든 뭐 아이에게 좋은 경험 만들어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뭐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모가 미처 이렇게 손 써주시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부모의 어떤 경제력이 이제 받쳐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경험치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 경제력의 빈부차 혹은 교육 양극화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제 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을 이제 채워주기 위해서라도 부모님들이 이제 독서를 하시면 좋죠. 그래서 맨날 이제 교과서 안에서만 너무 한정이 되어져서 교과서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고 외울 수 있도록만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서 머물러 있다 보면 아이에게 그 드넓은 세상을 그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어휘가 굉장히 제한되어지고요. 그리고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와 관련된 관련 책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지런히 찾아보시기도 하시겠죠.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젊은 작가님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이슬아 작가님의 이제 에세이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름은 이제 부지런한 사랑이라는 책인데요. 저희 딸아이가 먼저 사서 읽고서는 저한테 넘겨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어떤 경험치들이 너무나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에게는 참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책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된 어린이라는 세계, 이 책도 이제 김소영 작가님 책인데요. 아마 말하기 독서법으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지금 자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잘 교감을 할 수가 있었으며, 그 아이들의 특징을 잘 잡아낼 수 있으셨을지 참 감탄하면서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들은 일단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은 아이에게 무언가를 이제 주고 싶으시잖아요. 계속. 그래서 아이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하게 되시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엄마라면 아빠라면 어쩔 수 없이 자식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쩌면 이제 어른답지 못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좀 와닿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들을 제가 보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20, 30대 여성분들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이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이였을 때의 어떤 정서나 감정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는 듯한 느낌, 예, 그런 것 때문에 이 책들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책을 내고 싶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치가 비슷하니까 이 작가님들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한 명 한 명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너무나 이제 꽃 같은 아이들이죠. 꽃봉오리 같아요, 정말. 예. 그리고 이제 순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일상에서 겪는 느낌이나 감정들을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게 참 제가 잘 기록을 해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저는 이제 관찰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의 작가님들이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문학적인 어떤 감성이 있으셨고 저자로서 뭐 어떤 자질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지만 뭐 작가가 된다라는 것의 가장 출발점은 저는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아이들과의 수업의 일화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과 그 많은 일화들이 이분들에게 뭔가 마음에 심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잘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들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글을 쓰기를 굉장히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니어 스쿨 아이들한테도 물론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에도 저는 이제 영어만 배우는 게 너무 안타깝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저도 이렇게 저는 이제 독서 논술 선생님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영어라는 영역에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녹여내고 싶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아이들이 오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던 것이고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과 교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치가 비슷한 경험치가 쌓여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 하고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 항상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비슷한 대답이 항상 오가잖아요. 맨날 똑같아요. 뭐 라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일기 쓰기를 지도하실 때도 아마 이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한테도 많이 얘기했던 게 잘 한번 주변을 관찰해봐. 그것을 그냥 너의 느낌대로 생각대로 한번 적어보렴. 뭐 그렇게 되면은 그 관찰만 해서 써놓은 것도 하나의 일기가 될 수 있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건 이슬아님의 책인데요. 부지런한 사랑의 한 장면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이제 그 이사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이제 아이가 글을 쓴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사라는 것이 어른들에게는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하고 챙길 것들이 많은 정말 커다란 이벤트잖아요, 우리 집에. 근데 아이의 이제 눈에서는 그 이사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만의 어떤 시각으로 글을 써놓았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아이의 어떤 뭐 생각이 바로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있었던 일을 쭉 이제 쓰는 가운데에서 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삿짐을 챙기고 이삿짐을 싸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잘 관찰을 해서 그거를 기록으로 아이들이 이제 표현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방에 있는 침대를 들고 갈까 두고 갈까 뭐 들고 가기엔 이사 갈 집 안방이 너무 작은데 이 침대가 푹신해서 좋긴 하지만 두고 가야겠다. 애들 침대만 가져가야 하겠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친근하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맞닿아 있는 어떤 대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관찰을 해서 글로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도 생길 수가 있고, 예,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대화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대본을 써서 극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소설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동화책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맨 마지막 쯤에 이제 몇 줄만 나와요. 이 집에서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물건들은 빠진 것 없이 무사히 옮겨졌다. 요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엄마의 잔소리와 혼잣말은 중요하다라고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 글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가 노는 와중에도 엄마의 혼잣말을 죄다 적었다는 점이다. 일하고 살림하고 이사라는 거사를 치러내는 한 어른의 흔적이 아이의 글에 적혀 있다. 글쓰기 수업에서 문득 떠올렸을 것이다.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더라? 하며 엄마의 대사를 되살렸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일기장에 적혀 내려간다면 그냥 내가 무엇을 하고 놀았다, 무엇을 하고 지냈다, 끝! 이런 정도의 일기는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좋은 글, 좋은 그 생각을 전하는 일의 가장 첫 번째는요. 관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한 일,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뭔가를 어떻게 경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이런 식으로 예, 부모님과의 일화, 아이들 이제 친구들과의 일화, 혹은 우리 방 안에 있을 때 이제 바깥의 어떤 풍경을 바라보면서 관찰 일기를 쓴다든지 하면서 본 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으로부터도 아이들이 이제 쓰기 실력이 늘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것은 이 책 중간쯤에 이제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선생님의 이제 글을 보고서 좀 전 너무 이제 감명을 받았어요. 예, 저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편지를 썼어야 하는데 이제 영어만 가르치다 보니까 영어 생각만 하느라 이런 글을 못 썼구나. 저는 이제 말로는 많이 하는 편인데 글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깊게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한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먼저 문을 보이듯이 잘 적어 내려간 부분이 있어요. 온유야, 나는 너의 몸무게가 좀 궁금해져. 왜냐하면 너의 두 발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 남다른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땅에서 발을 뗀 채로 세계를 유영하듯 살곤 하잖아. 그만큼 너의 궁금증은 저 멀리 우주까지 힘차게 뻗어 있고 너는 네가 직접 보지 않은 것들도 성실하게 탐구하지. 별과 태양과 우리 은하와 빛의 속도에 대해서 막힘없이 이야기를 할 때면 너를 체중계에 올려놓아도 눈금은 영에 계속 머물 것만 같았어.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우주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면서 약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로는 해주었으나 글로 이렇게 표현해서 아이의 가방 안에 넣어주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들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를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를 한번 관찰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찰했던 것을 잘 기억을 떠올려서 글을 한번 써보셔서 아이 침대맡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 가방 속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어떤 매력을 엄마로부터 이제 얻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내가 관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일기 한번 해볼까? 그거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지 한번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